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르면서 광주 전남 지역 대선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들을 챙기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현안과 미래 먹거리 등을 담은 공약들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지자체와 정당들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대선 공약 준비를 물밑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지난달 처음으로 7대 분야 5개 자치구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통한 인공지능 도시 조성과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장 직급 상향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청 개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적 없었던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공약 등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을 통해 조기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역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와 전남북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동맹을 지난해 맺었고 이제 더 실무적인 구체화된 행동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협약과 조인식을 갖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지역 관련 주요 정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대선 시기를 고려해 공약 논의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네, 이번 탄핵 인용으로 대선까지 최대 6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호남 패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19명의 장관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광주 전남 출신 지도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호남의 발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줄어든 입지는 고스란히 정책과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 AI 선도도시를 천명한 광주의 AI 실증밸리 사업은 지난해 예타 면제 신청 이후 감감무소식이고 전남의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나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도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광주 전남이 약속했던 전체 사업비 36조 6천여억 원 가운데 실제 편성된 국비는 4,400여억 원으로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구성되는 새 내각에는 호남 출신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결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호남의 정치인들이 호남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 한국 정치의 지도자로서 제 역할들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조기 대선을 고려해 지역 현안을 준비해온 만큼 이를 대선 주자들의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지역의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전남의 미래 발전 과제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그런 굵직굵직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제안함과 동시에 이제 선정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으로 전국 혼란도 차츰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까지 남은 60일의 시간이 호남의 목소리를 담는 골든타임이 될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두고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추모제가 엄수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으로 힘겨워하고 있으면서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자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에 유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전히 그리운 가족들의 위패와 영정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두고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유가족 100여 명은 담담한 표정으로 추모제에 참석했지만 추모 공연이 시작되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상실의 고통 속에 희생자들이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달랠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혼란 상황 속에서 국민적 관심은 점차 멀어진 듯합니다. 진상규명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특별법 제정과 배보상 문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기억 속에서 이 참사의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추모 영상을 다양한 매체와 함께 송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인 오는 7일에도 무안공항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손편지 쓰기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먼저 떠난 가족들을 기릴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완도 청산도의 노란 유채꽃밭에서 슬로우 걷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녘의 섬들에서는 이번 달부터 봄 축제가 계속됩니다. 강동일 기자가 청산도를 다녀왔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섬을 뒤덮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들판을 수놓은 꽃과 쪽빛바다가 어우러진 한 폭의 수채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춘객들의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마을과 또 바다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슬로우 걷기 축제가 청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산도의 11개 코스를 모두 걸으면 마라톤 완주 거리와 같은 42.195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코스마다의 독특한 풍경과 맑은 공기는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저 청산도 수편지에 영화만 보고 처음 왔거든요. 너무 저도 시골에서 왔지만 너무 신선하고 너무 깨끗해야 된다 해야 되나?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구들장농과 호랑이 머리를 닮은 범바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슬로우 시티로 잘 보존되면서도 지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것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오렌지 달팽이상 최고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남녘의 섬에서는 봄꽃 축제가 잇따릅니다. 오는 11일부터 진도 관매도에서는 보배선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신안 임자도에서도 섬 튤립 축제가 펼쳐집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5도, 목포 6도, 여수 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14도에서 1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나 관계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6시 학동의 한 재개발 부지 공사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 벽체 일부가 안전 펜스 쪽으로 쏟아져 주차돼 있던 트럭 한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와 감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신안군에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가 들어섭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고흥군과 신안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200억 원을 들여 청년 창업형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신안군은 15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해 청년 규여인들의 창업을 돕게 됩니다.